그랬을 때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했고, 또 주 2회씩 방문 가능한 자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이면서 주 2회 방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거는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에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 봉사자, 아예 시각 디자인과 학생들로 딱 명시를 했죠. 그 신구대학교. 그리고 그 학생 시각 디자인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작품도 구상하고 하겠다라고 해서 구체화시켰다라는 부분이,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전시회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좀 전체적인 맥락을 홍보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어, 네. 그리고 사업 기획 배경에서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제 가장 이 프로포절에서는 프로그램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 기획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왜 하는가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걸 내가 왜 해? 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가장 첫 번째 큰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감 때문에 이거를 하고, 또 독거노인들이 여가 생활에 대해서 여가 생활을 하면 외로움과 고독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래에 대한 어떤 그 관계들도 향상해서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간다라고 이제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저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 배경이거든요. 이게 필요성이거든요. 이걸 왜 해?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외로움과 고독감을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취미 여가도 외로움과 고독감을 위해서 취미 여가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두세 가지 꼭지로 조금 정리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죠. 특히나 외로움과 고독감은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인에 대한 고독감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의 생각보다는 이런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수치를 통해서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 그것이 성남시의 자료라면 더 좋아요. 물론 전체적인 통계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취미 여가와 관련돼서 그냥 우리가 추측하기에도 노인들이, 특히나 혼자 계신 분들이 취미 여가가 대부분 TV에 많이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 또한 독거노인들이 취미 여가 활동이 부재하다라는 것들이 필요성에 분명히 들어갔었을 때 이런 미술 활동과도 연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혼자 있는 독거 어른들에게 친구라든지 이런 고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친구라든지 또래 관계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이제 만들어 드리는 어떤 것들로 해서 이렇게 전 세 가지를 좀 어떤 사회 관계망들이 부족한 거죠. 혼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사회조사 자료라든지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구체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그런 그 목표 및 평가에서 이게 이제 사실 이 프로그램 기획에 이제 이 그 계획의 필요성들이 있었을 때 필요성에 따라서 내용도 나오고 이런 목표도 나오는 건데, 저는 여기에 이제 외로움과 고독감과 만약에 취미 여가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아까 또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됐었잖아요. 그거라고 했었을 때 저는 여기에서 미술 프로그램 그 내용의 세부 사업명이 미술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께 또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따라 목표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거는 외로움과 고독감이었고 취미 여가 부분이 부족한 거였고 또래 활동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최소한 사업 내용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산출과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성과 목표는 노인의 삶의 질 되게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이거는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화시켜서 이거를 조금 더 이걸 했었을 때 무엇이 긍정적으로 바뀔까? 어떤 것이 좋아질까? 를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만들어 보세요. 그랬을 때 평가 도구나 방법도 만족도 조사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척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척도집 사회부서 척도집 있거든요. 척도집 찾아서 조금 더 이거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선 부분에서 사업 내용의 사업 집행 전략에서 이제 사회복지사와 시각장애인과 학생들이 연계해서 작품을 구상한다는 부분 되게 긍정적인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은 여기에 참여 어르신들하고 함께 작품을 구상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참여도도 높일 수 있고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작품 전시, 마찬가지로 전시라는 것도 작품을 10작품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분들이 미술에 대한 욕구가 어떤지 또 정말 미술이라는 것도 그림뿐만이 아니라 만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그 작품 수도 거기서 결정하고 작품 내용도 거기서 결정했을 때 시각 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먼저 사전 욕구를 먼저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랬을 때 이런 그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 계획서 여기까지. 네네. 네, 완전 감사드리고요. 혹시 완전 질문을 저희가 학생들이 좀 있으면 한두 개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럼 그 과장님, 저희 실습 아이들 TV. 네. 팁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어, 실습이 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실습은 지금 복지관들도 실습생들을 1차 서류 접수해서 서류 심사하고 2차가 면접이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서류 심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소개서와 이것들을 꼼꼼하고 조금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에서 그것들이 꼼꼼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기본 패스 탈락되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좀 1차적으로 꼼꼼하게 하는 거랑 또 하나는 면접에 있어서는 태도와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다만 실습에 오는 학생들은 그 자세, 내가 배우겠다,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중원노인복지관에서 만약에 중원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이 복지관의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션 비전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 기관의 가치가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내가 배우고 어떤 익히는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최소한 나는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데 어떤 것들이 지향점이 이 기관의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다라는 것들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와 자세예요. 배우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 실습생들에게 현장에서는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 저희 기관은 그렇습니다. 예, 관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장님. 주신 말씀으로 저희 아이들 잘 정리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저희 다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관장님. 네네. 네, 고생하셨어요. 학생들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어. 고생하셨어요. 관장님한테 네, 인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